수치적인 거는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문화적인 것은 피부로 와닿거든. 케이팝은 위기가 되든 위기가 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장벽 하나는 뚫고 들어갔으니까. 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현식당입니다. 하이.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자, 보세요. 이 기사가 한류 적신호 외국인 66% 한류는 4년 이내 끝난다! 라는 기사였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누가 이걸 올려가지고 봤어. 보고 뭔 개소리야 하고 넘어갔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이게 언제 기사냐? 2012년 12월 17일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13년 전이죠. 이게 가수 싸이 강남스타일부터 시작한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지속적으로 인기를 얻기 힘들 것이다 라는 지적이 있어서 뭐 쭉 나온 건데, 이거를 12년 지난 지금 딱 읽어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하하. 한류가 적신호기는 개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2024년에도 케이팝 위기로는 계속해서 현실화되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가 처음으로 케이팝 음반 수출이 역성장했대요. 그러니까 들팔렸대요. 올해 처음으로. 원래 계속 성장을 하다가 이제 뭐 과열된 거품이 거쳤냐, 케이팝이 위기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맨 처음에 말한 2012년의 기사 한류라는 거는 케이팝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 컨텐츠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케이팝 위기는 위기일 수 있죠. 왜냐면 뭐든지 양쪽으로 팽창하다 보면 시장이 과열되고 비정상적인 시장의 판매 방식이 나오고, 제가 옛날에 영상에서 한번 말했던 세븐틴 앨범 17만 원 사태 같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것을 포함해서 앨범 이제 랜덤 포토카드나 그런 앨범 사재기를 할 수밖에 없이 만드는 방식으로 판매되는 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반발 심리도 외국 팬들 사이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내 팬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이래저래 하면서 정점은 한번 사실 찍었다고 봐야죠. 저때 싸이 강남스타일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 뒤에 한류가 꺼질 것이다 라고 예측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싸이를 넘어설 성공이 있겠느냐라는 건데, 그 뒤에 막상 살아보니까 이제는 알죠. 있어. 많아. 엄청. 작년에 미국 놀러 갔었는데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호텔 로비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막 나오고 있는 거야. 뭔가 꿈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이 BTS가 난리라고 듣긴 했어도, 야, 라스베가스에서 BTS가? 이렇게 그냥 진짜 그 호텔 로비에서? 그리고 미국 카페에 앉아있는데 뉴진스 노래가 나오고 있어. 아울렛에 갔는데, 한 13년 전에 갔던 미국엔 한국인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었는데, 아울렛 애들이 갑자기 우리가 한국인인 걸 알고 와서 막 인사를 알려달래. 한국말을 먼저 알려달래. 우버를 탔는데 우버 아저씨가 아이유를 진짜 좋아한대. 근데 아이유를 좋아하는데 내 가수 아이유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배우 아이유를 진짜 좋아해서 넷플릭스에 아이유가 나온 모든 걸 다 봤다는 거야. 페르소나, 뭐 나의 아저씨, 막 호텔 델루나. 내가 봤을 땐 그 아저씨 최고다 이순신 빼곤 다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케이팝이 위기일 순 있지. 정점을 찍고 내려갈 순 있는데, 그렇다고 케이팝이 거품처럼 사그라들고 끝이 날 거냐? 아니야, 그럴 순 없어. 케이팝 몇 년 전에 확 뜰 때 케이팝에 대해서 까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케이팝 되게 너드 문화다. 외국에서. 찐따 같은 애들이 듣는 문화다. 메인스트림 애들은 그런 거 안 듣는다. 근데 이거 옛날에 일본 만화에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일본 애니메 찐따들이나 보는 거다. 이러면서. 근데 얼마 전에 드래곤볼 작가였던 토리야마 아키라가 죽었을 때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서브컬처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잖아. 그냥 모두가 추모했단 말이야. 그 문화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언젠가는 되게 비하하면 막 아 씹덕들 보는 거 이런 문화들이 언젠가 서브컬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메인으로 뜨면서 되게 아무렇지 않은 게 되고, 모든 문화는 퍼질 때 서브컬처로 시작해서 메인스트림으로 침투해서 공존해 가는 게 기본적인 스텝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류, 케이팝 자체가 이제 유럽 여자애들이 나보다 4세대 보이그룹을 훨씬 잘한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상 모순되는 말이지만 서브컬처의 메인이 된 거야. 서브컬처 중에서도 되게 비중이 큰 서브컬처가 된 거지. 그럼 거기서부터는 뭐 찐따들이 듣니 누가 듣니 뭐 그런 식으로 비하를 할 필요가 없이 그 파이 자체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케이팝 좋아하던 10대 초반 애들이 나중에 커서 얘네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디 기업의 사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창작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러면 케이팝이 위기냐? 위기일 순 있지만 아무 상관없다. 왜냐면 이미 문이 열렸다. 케이팝뿐만이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필두로 해서 K 컨텐츠가 잘 팔려. 데빌스 플랜 같은 것도 외국에서 굉장히 잘 팔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봤을 때 거부감 자체가 사라졌다는 거야. 거부감 자체가 사라졌다는 거는 한국 문화 자체를 시도하는데 이질감이 없다는 거지. 문화의 힘은 뭐냐면, 문화의 힘은 낯섦을 없애요. 서양 애들이 일본을 그렇게 좋아했던 이유는 일본의 문화에 절여졌기 때문에, 일본 문화가 그들 메인스트림으로 너무 잘 침투하고 자리 잡아서 일본에 대한 낯섦보단 낯섦이 동경으로 바뀌는 거야. 문화의 힘은 그거거든요. 낯설면 원래 무섭고 무시하고 싶어요. 무서우니까 무시하고 싶어. 왜냐면 무서운 게 나보다 위인 거보다 무서운 게 나보다 아래인 게 더 편하거든, 마음이. 근데 일본 문화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동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 중에 일본 문화에 자기가 오타쿠임을 숨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를 되게 메인으로 가져와서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외국 뮤지션들이나 뭐 크리에이터들이나 막 영화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도 일본 문화에 대한 동경을 숨기지가 않아. 오마주나 이런 것들도. 그럼 케이팝이나 이런 걸로 그러한 심리적 장벽이 무너졌고, 한식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서양 애들 되게 그 낯선 음식 절대 안 먹거든요. 옛날 같으면 떡 이런 것도 그 추위한 느낌 이상하다고 안 먹고 막 이랬어. 근데 이제 막 떡볶이가 궁금하다고 하고, 김치를 집에서 담궈 먹는 애들이 생기질 않나. 옛날 같으면 저도 안 먹을 것들을 이제는 그 어센틱한 한국 음식을 그냥 된장찌개 이런 거를 궁금해하고 먹어보려고 한다는 거야. 옛날이면 된장찌개 이런 거 냄새 나서 먹지도 못하지. 한인분들 집에서 된장찌개 끓여 먹었다가 욕 먹었다는 일화들 굉장히 많거든요. 한인들이 그곳에서 느끼기에도 한국의 위상 자체가 달라진 건데, 한국이 발전하고 뭐 경제적으로 잘 살고 이때보다 지금 문화적으로 문을 뚫고 들어갔을 때의 그 위상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지. 수치적인 거는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문화적인 것은 피부로 와닿거든. 케이팝은 위기가 되든 위기가 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장벽 하나는 뚫고 들어갔으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줄어들 수 있죠. 그리고 한번 줄어들면 줄어들어야 다시 이걸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서 다시 컨텐츠의 퀄리티가 더 올라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부침을 겪는 거잖아요.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홍콩 영화 꼴이 나면 안 된다는 건데, 근데 홍콩 영화 꼴 나는 건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거긴 정치적인 요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다르죠. 아무튼 홍콩 영화 꼴만 안 나면 돼. 홍콩 영화만큼 전 세계를 주름 잡았다가 그 문화 흐름 자체가 폭삭 주저앉은 게 그 정도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홍콩 영화 꼴만 나지 않으면 돼요. 제이팝이 한참 확 떴다가 우리나라도 옛날에 엑스제팬 빨고 그런 일본 비주얼락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했다가 한번 확 사그라들었다가 요새 다시 제이팝 엄청나게 바람 불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미 심리적인 장벽은 없는 거야, 일본 문화에 대해서. 뭐 오타쿠들이나 듣지 뭐니 해도 이미 일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언제든 그곳에서 퀄리티 좋은 게 튀어나오면 퍼져나가는데 아무런 거부감이 없는 거지.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뭐 지금 케이팝이나 이런 게 좀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또 퀄리티 좋은 게 언젠가 튀어나왔을 때, 그게 아이돌이 됐던 밴드 음악이 됐든 뭐 미술이 됐든 문학이 됐든 영상 콘텐츠가 됐든, 이제는 한 번 벽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10년, 2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땐 진짜 말도 안 되게 쉬워진다는 거지.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류는 이미 벽을 한번 넘었다. 한국 콘텐츠는 이미 벽을 한번 넘었다. 그러니까 이제 클래스가 생겨버렸어. 하락은 있을지언정 클래스는 영원하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케이팝으로 제일 세게 뚫기는 했지만 BTS 이후가 뭐가 될지는 좀 궁금하네요. 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제 바람이죠. 아무튼 저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요한 식당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